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테슬라 모델 Y RWD입니다. 모델 Y는 모델 3와 함께 테슬라의 주력 모델이죠. 특히 모델 Y는 데뷔 이후에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입니다. 전기차가 전 세계 판매 1등을 한 거는 모델 Y가 처음이죠. 기존의 모델 Y와 다른 게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 기존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미국산이 국내에 판매가 됐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산 테슬라가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기존 전기차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리튬이온 3원계가 아니고요, 인산철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가 되면서 장단점이 뚜렷해졌는데, 무게는 무겁고 출력은 낮지만 가격이 더 저렴하고 화재 위험이 낮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속도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존에 팔렸던 미국산 대비해서 하체 세팅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RWD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참고로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보카 350km고요. 기존의 테슬라는 몇 가지 버전이 출시가 되는데 이제 국내에는 RWD 한 가지만 판매가 되고요. 가격은 5,69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조금의 커트라인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을 했어요. 외장 디자인은 기존과 사실상 같고요. 세부적으로 약간 달라진 정도죠. 모델 Y는 3에 키를 약간 좀 높여놓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3처럼 Y 역시도 생산, 효율을 최대한 고려한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차체 면면을 보면은 장식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적어요. 이번에 국내에 들어온 모델 Y RWD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USS 센서가 빠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범퍼 디자인도 조금 다르죠. 기존과 다르게 앞쪽에 안개등은 빠졌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주간등이 다 있고 또 밝아서 안개등이 없는 경우가 많죠. 기존 대비해서 사양이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헤드램프인데 매트릭스 LED가 적용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이 기능이 구현되진 않고요. 차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능을 활성화해 준다고 합니다. 모델 Y는 국내 기준으로 중형 SUV 또는 크로스오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차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는데 실제로 수치로 보면은 현행 산타페와 대략 비슷해요. 전장은 조금 짧지만 전폭은 더 넓고요. 결정적으로 휠베이스가 훨씬 깁니다. 이 RWD 사양은 기존에 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또 몇 개가 있는데, 기존에는 뒷유리가 틴팅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상하이상 같은 경우에는 뒷유리도 틴팅이 안 돼 있습니다. 시승차는 국내에서 틴팅 작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없었던 2열의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됐죠. 모델 Y는 밖에서 보면은 실제보다 차가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서 가까이 있으면은 또 생각보다 체감적으로 크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보통의 크로스오버 비해서 트렁크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은 저게 실제보다 차가 좀 더 크게 느껴져요. 기존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레터링인데, 기존의 듀얼 모터는 한쪽 편에 듀얼 모터라고 레터링이 있었잖아요. 이 RWD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범퍼의 디자인도 조금 밋밋하게 보이죠. 반면에 트렁크 리드에 위치한 스포일러의 경우에는 디자인이 좀 스포티하죠.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F1, 사이즈는 255의 40R20입니다. 2년 전에 시승했던 듀얼 모터와 타이어 및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는 500입니다. 알로이 사이즈는 19인치와 20인치 두 가지가 있는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코리아도 정확히 어떤 타이어가 제품이 장착이 될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모델 Y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충전은 이쪽에 있고요. 이렇게 열고 이렇게 꽂으면은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충전 인프라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주차하고 꽂으면 바로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속도가 기존의 3원기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슈퍼차저는 최대 250인데 이 차는 대략 170? 지금 배터리가 20일 때부터 충전을 시작을 하니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40kW가 나오네요. 예, 최근에 국내에 들어온 모델 Y는 기존의 모델 Y와 세부적으로 보면은 또는 기계적으로 많이 다른데, 실내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모델 Y는 모델 3처럼 실내 디자인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죠. 실내를 처음 타면은 기존에 타던 다른 자동차 대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구조에 좀 놀라게 되는데, 또 타다 보면은 또 금방 익숙해져요. 그리고 저번 시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드웨어를 잘 안 바꾸면은 내장재를 좋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모델 3와 Y 모두 보는 거에 비해서 또는 디자인이 썰렁한 거에 비해서 내장재는 전체적으로 꽤 좋아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같은 경우만 해도 우레탄이 약간 좀 푹신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또 가죽의 비율이 넓습니다. 도어 트림의 손잡이에 적용된 가죽만 만져봐도 조금 푹신하죠. 보통의 차와는 달리 보닛이 좀 짧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시보드가 좀 넓죠. 대시보드에는 이렇게 우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우드의 소재도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이 괜찮아요.
차는 대시보드가 수평적인 라인을 강조를 했는데 보통 이런 디자인은 실제보다 차 폭이 좀 넓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송풍구가 대시보드에 길게 쭉 늘어서 있습니다. 보통은 총 4개가 있잖아요. 이 차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송풍구가 길게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 뒤쪽만 제외하면은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다 바람이 나옵니다. 모니터는 기존처럼 15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모니터가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크기가 크기도 하지만 뭔가 눈에 좀 되게 잘 들어오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물리 버튼을 거의 최소화하고 이 모니터에서 웬만한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의 사이즈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기존에 시승했던 차와 동일한데 또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된 건지 그 디자인이 또는 구성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지금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내비게이션의 초창기에는 좀 되게 별로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까 차 받아서 오면서 보니까 아주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니고 실시간 교통 정보, 그러니까 보통 정체 구간에서 빨간불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주변 테슬라죠, 거리 순으로 슈퍼차저가 표시가 되고요. 모니터는 크게 2분할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트렁크와 앞뒤를 다 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물리 버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꺼내야 하는데 보통 자주 사용하시는 게 차 그림이죠. 차 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앞쪽은 이제 검색이고 두 번째 게 컨트롤인데, 여기서 헤드램프와 그리고 다른 시승차처럼 이 미러 접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모니터에서 아이콘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선택을 하고 왼쪽 오른쪽 선택을 하고 스티어링 휠의 볼 버튼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스티어링 휠도 이렇게 볼로 조절을 합니다. 페달 및 스티어링은 이게 소위 말해서 드라이브 모드인데, 가속은 크게 컴포트와 표준 두 가지가 있고요. 스티어링은 컴포트와 표준 스포츠 세 가지, 그리고 정지 모드는 소위 말해서 이제 회생제동인데 크립과 롤, 홀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홀드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빙이고요. 충전은 말 그대로 충전 설정 메뉴인데, 그러니까 이 차는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충전을 해도 실제로 매뉴얼에 100%까지 일주일에 한 번은 충전해도 된다 라고 써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자유롭죠. 이 차는 FSD 적용 사양이고요. 기존에 국내에서 팔리던 차들에 비하면은 그 NOA 그 설정이 좀 달라졌죠. 지금은 라이트 메뉴인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있는데 실제로 따로 그 색상을 조절하는 건 없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역시도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처럼 스크린 클리닝 모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니터 닦을 때 좀 닦기 쉬우라고 이렇게 완전히 꺼집니다. 스크롤 휠 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포크 왼쪽에 있는 볼 기능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 팬 속도, 와이퍼 속도, 화면 밝기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여기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은 팬 속도로 되어 있는데 왼쪽 스포크 볼을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공조양치 에어컨이잖아요. 팬 속도가 최대로 작동이 됩니다. 주행거리계는 트리 컴퓨터고요. 내비게이션, 안전, 그리고 차량 정비. 참고로 냉간시에는 대략 이 공기압이 42, 1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이것도 기존과 동일하죠. 이 후방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3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위에가 큰 화면이고, 여전히 테슬라는 밖에 외부 카메라가 그렇게 많은데 아직까지도 이 어라운드 뷰가 없죠. 그래서 이 후방 카메라가 화질이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색감이 약간 좀 약간 노란빛을 띱니다. 가장 아래쪽에 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공조장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더 누르면은 공조장치 화면이 뜨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조장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온도 유지가 있고, 또는 애견 모드도 따로 있고, 또는 캠핑 모드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열선은 있는데 통풍은 없고요. 열선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단계인데 자동 모드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엔터테인먼트, 일단 여기를 누르면은 이 안에 그 세부적인 메뉴가 여기서 같이 보여지고, 그리고 테슬라는 아직까지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없습니다. 보통 테슬라면 당연히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없고요. 그러니까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참고로 이 모델 Y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오디오 음질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질이 생각보다 꽤 좋아서 저 지금 무선이잖아요. EV9 그 유선보다 이게 음질이 더 좋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FM 방송국이 뜨고 여기서 영화관과 아케이드, 토이 박스가 있습니다.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시승한 게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크게 메뉴의 차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깜빡이 소리를 이 방귀로 대신할 수도 있고 그래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 패드가 2개나 있어요. 아직까지 무선 충전 패드가 2개씩 있는 차는 좀 드물죠, 앞쪽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도 이게 소재가 꽤 좋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런 커버가 열리는 것도 이게 또 생각보다 움직임이 꽤 부드러워요. 이 아래쪽에는 공간이 생각보다 꽤 큰 편이고요. 여기도 약간 또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컵홀더의 경우에는 그 위치가 괜찮은 편인데 따로 이렇게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는 없습니다.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고요. 이게 이 안쪽으로 또 약간 좀 공간이 더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고요. 오버핸드 콘솔의 디자인도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등이랑 비상등만 있죠. 그러니까 보통 비상등은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오버헤드 콘솔에 비상등이 있는 차는 뭐 AMG GT, 모델 Y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선바이저의 디자인도 조금 독특합니다. 다른 차보다 선바이저가 이쪽에 약간 이렇게 또 곡선이 져 있죠. 그리고 이 커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반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차 크기 대비해서 운전대는 사이즈가 작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운전대만 보면은 좀 되게 스포티카 같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들 대비해서 운전대 각도가 약간 좀 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이 차 역시도 운전대가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니까 운전대 스포크에 이렇게 볼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을 조절하는 거죠. 저는 계기판이 없잖아요. 모니터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딱 차에 타면은 앞에가 펑 해서 약간 좀 썰렁한 기분이 들긴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앞쪽의 시야가 좀 더 확보가 되는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 시트의 형상은 기존의 모델 Y와 동일한 것 같아요. 다만 시트 쿠션이 다릅니다. 기존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단단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시트 쿠션도 단단했는데, RWD 같은 경우에는 시트의 쿠션이 일단 벌써 부드러워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 운전 안 해도 뭔가 좀 푹신하다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인 남자가 앉으면 타이트하네 좌우가 라고 생각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시트의 포지션은 약간 좀 높은 편이고요. 생각보다 또 가죽의 질도 괜찮습니다.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딱 윈도우 버튼과 문 열림 버튼, 딱 조그만 버튼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심플한데, 도어 트림 역시도 소재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부분에는 이게 스웨이드 같은데, 스웨이드 같은 좋은 소재로 마감을 했고요. 심지어는 도어 트림 여기 안쪽에도 또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2열의 공간도 기존의 모델 Y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델 Y가 2열 공간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시트가 조금 작고요. 이것도 기존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열도 좌판 길이가 좀 짧거든요. 근데 2열 시트는 더 짧고, 심지어는 쿠션도, 그러니까 1열은 쿠션 제가 부드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열은 쿠션이 그거보다는 좀 한결 단단합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마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런 레그룸 자체는 괜찮고요. 그리고 차를 탈 때 머리를 이렇게 많이 안 숙여도 돼요. 헤드룸도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편이고. 근데 모델 Y는 1열 시트 아래쪽에 공간에서 이 강점이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1열 시트가 마운트 자체가 되게 높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타본 차 중에 이렇게 1열 시트 아래쪽에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은 차가 없었는데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심지어는 가운데 부분도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 좌우의 그 공간감 자체는 꽤 좋아요. 심지어는 통상적인 차들과 달리 여기도 이렇게 움푹 패여 있잖아요. 보통은 여기에 이렇게 콘솔 박스가 있는데 여기 패여 있어서 이런 공간감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있고요. USB 단자가 2개가 있고, 근데 이 차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1열 대비해서 2열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의 양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Y가 뒤에가 3인승이긴 한데 이 가운데 시트는 1열보다 쿠션이 더 단단해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렇게 암레스트를 펼치면은 여기에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1열과 다르게 2열의 컵홀더는 이렇게 물건 잡아줄 수 있는 고무로 된 날개가 있습니다. 모델 Y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글라스 루프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루프의 면적이 가장 넓은 편이어서
그러니까 탁월한 개방감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트렁크는 전동이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뒤에서 보면은 트렁크 리드가 높은데 그래서 뭔가 좀 더 크게 열립니다. 확실히 기본 트렁크 용량은 모델 3에 비해서 강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가 SUV 또는 크로스오버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상하의 높이가 있죠. 그리고 2열 시트를 접으면은 2158리터까지 늘어납니다. 트렁크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큰 공간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다른 차도 다 밑에 공간이 있는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이 아래쪽에 공간이 더 큰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바닥의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드러내고 이쪽도 드러내면 여기도 또 추가적으로 얕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접는 것만 전동이고요. 펴는 건 수동이고요.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은 굉장히 큰 공간이 생기고요. 뭔가 이거 2열 시트 접히는 것도 2년 전에 시승했던 모델 Y보다 뭔가 접히는 게 더 깔끔한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접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안 접혀서 이렇게 눌러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 좀 더 깔끔하게 접히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보닛은 여기 걸림쇠가 있잖아요. 이 차는 저기서 열기만 하면은 그냥 릴리즈가 바로 풀리고 그냥 열립니다. 보통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는 앞쪽에 트렁크가 있는데 이 모델 Y는 그 전기차 중에서도 이 앞쪽에 트렁크가 가장 큰 편이에요. 예, 테슬라는 보통의 차와는 다르게 차에 타서 이 키를 여기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전원이 ON이 되죠. 그리고 정차 시 소음은 기존의 모델 Y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 3와 Y가 히트펌프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대기 시에 소음이 좀 더 커졌는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치고는 이렇게 정차 시에 이쪽에서 들리는 그 소음이 조금 더 큰 편이에요. 모델 Y RWD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테슬라도 그런데 그 앞쪽에 초음파 센서가 빠졌잖아요. USS. 그래서 이렇게 앞에 물체가 접근이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지금 수풀 있잖아요. 이 정도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리가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고 좀 더 붙으면은 정지라고 이렇게 뜨죠. 근데 아마 좀 되게 낮은 장애물 이런 거는 감지를 혹시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 출시된 모델 Y RWD는 기존의 모델 Y와 기계적으로 다른 부분이 꽤 있는데 사실 이게 그냥 모델 Y의 다른 버전 중 하나잖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다른 부분이 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차이가 배터리와 서스펜션인데 특히 저는 이번에 모델 Y 시승하면서 승차감에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다를까? 좀 개선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년 전에 시승했던 모델 Y 롱레인지보다 승차감이 한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체가 부드러워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 흡수 능력이 꽤 좋고 결정적으로 기존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차가 되게 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3와 거의 차이가 없는 그래서 승차감이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렇게 좀 불편할 수 있는 충격이 엄청 많이 줄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승차감 개선의 폭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존에 비하면 좀 힘드네 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탈만하다 입니다. 그거를 제외하면은 기본적인 주행 느낌은 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회생 제동이 좀 강하게 걸리는 그런 세팅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정지 모드 같은 경우에는 크립과 롤, 홀드가 있는데 이제 가장 좀 덜 걸리는 크립으로 해도,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테슬라 제외한 전기차들 보면은 타력 주행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세팅이 많잖아요. 소위 말해서 회생제동 0. 근데 이 차는 대략 한 회생제동 2에 해당하는 그런 감속량이 기본이어서 이제 그거는 좀 적응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선도로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시내 주행에서는 그러니까 크립 모드로 해도 원페달로 감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크립에서는 완전히 멈추는 건 안 되고요. 홀드에서 원페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적응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모델 Y RWD가 기존의 모델 Y에 비하면은 굉장히 더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방음이에요. 방음. 기존에는 3나 Y는 타면서 타이어 소리 크다,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모델 Y는 타이어 소음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끄러운 차였고 지금은 하체 방음이 조용한 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체 방음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승차감이 좋아졌다는 그런 그 체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아까 시트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낮춰도 뭔가 앞쪽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사이드 미러인데, 기존의 테슬라 또는 미국 차는 사실 그 중에 테슬라가 좀 가장 심했는데, 평면 거울이어서 이쪽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바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운전할 때 편의성이 좀 떨어진 면이 있었는데, 조금 더 광각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편해졌죠.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편해진 거지, 평균적인 사이드 미러의 화각 그거보다는 좁습니다. 약간 곡선이 가미가 됐긴 했는데, 그 사이드 미러의 그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통상적인 그런 사이드 미러보다는 이쪽에 사각지대가 좀 있고, 테슬라를 처음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 생소한 인터페이스가 많은데, 일단 계기판이 없고 모니터에서 다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주행할 때는 한쪽 편에 요만큼 속도가 표시가 되고, 이제 차 그림도 애니메이션 항상 표시가 되고, 심지어는 주변에 만약에 차가 있다 또는 콘들, 심지어는 사람까지 이게 애니메이션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속은 크게 컴포트와 표준이 있습니다. 이 차가 싱글 모터라서 이제 기존에 시승했던 듀얼 모터보다 아무래도 힘이 약하죠. 특히 컴포트의 경우에는 이게 마일드하게, 그러니까 보통 테슬라 하면은 다른 전기차와는 달리 가속감이 굉장히 좀 세게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싱글 모터고 또 이런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가속감이 좀 마일드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킥다운을 해도 빠르긴 한데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죠. 반면에 표준으로 바꾸면은 대략 한 1.5배 정도 더 빠른 것 같고요. 이게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보통 전기차 운전하면은 전기 모터 소리가 윙 하고 울리잖아요. 그게 있긴 한데 그 소리가 아주 큰 편은 아니고, 반면에 표준으로 바꿔서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기 모터 소리가 그 볼륨이 조금 더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모드에서 가속을 해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력이 한 1.5배 정도 이제 빨라지는 그런 체감적으로 느낌이고, 실제로 더 빠르고요. 그리고 이 차가 싱글 모터에 295마력인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가속력은 꽤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80까지의 가속 시간이 대략 한 17, 18초인데, 그래서 이게 싱글 모터니까 뭔가 아이오닉 5 이륜과 비교될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제 차 있잖아요, 아이오닉 6 4륜, 그거와 비슷해요. 물론 출력 차이가 아주 그렇게 많이 안 나긴 한데, 그래도 듀얼 모터랑 이게 가속력의 차이가 거의 비슷하니까 사실 이 가속력에서도 좀 장점이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모델 Y RWD를 시승하면서 승차감이 비약적으로 좋아져서 약간 깜짝 놀랐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게 비교적 고른 노면이잖아요. 기존에는 이렇게 비교적 고른 노면을 달려도 뭔가 불편했거든요. 차가 너무 단단해서. 근데 지금은 꽤 편합니다. 사실 딱 이 차만 놓고 보면은 이 차의 서스펜션이 그렇게 아주 부드러운 편 아니에요. 뭐 이렇게 출렁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기존에 비하면은 이제 하체가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이런 충격 흡수 능력이 기존에 비해서 한결 좋아졌고, 이런 노면 소음이 많은 콘크리트에서도 타이어 소음이 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타이어가 처음에 금호인 줄 알았는데 기존과 같은 이글 F1입니다. 그리고 보통 조용한 차들이 이렇게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타이어 소음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람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래요. 근데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이 위쪽에서 약간 씩씩씩 하는 그런 소리만 대략 한 속도가 90 정도에서 들리지, 그러니까 도드라지는 바람 소리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한 100 정도만 돼도 이쪽에서 이제 삐져나오는 그런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 차가 드문데, 이 차는 한 100 정도의 속도에서도 이쪽에서 도드라지게 들리는 그런 바람 소리가 적어요.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유리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빛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에어컨을 한 2단 정도만 틀어서는 좀 덥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게 좀 필요하긴 해요, 틴팅이. 이 차가 내리막에서 속도가 아주 그렇게 높게 나오는 편은 아닌데 뭔가 모션은 좀 되게 스포티하네요. 기본적으로 이 차가 하체가 약간 좀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내리막 코너에서는 좀 기울어짐이 많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션이 좀 스포티한 편이고, 이 차가 코너 돌 때 그 모션이 좀 희한한 게 시트 포지션이 높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제가 약간 위에 둥실 떠 있는 느낌인데, 그에 반해서 타이어는 또 노면에 좀 되게 잘 붙어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제어가 아주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승하면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열의 승차감인데, 2열의 승차감도 딱 생각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델 Y는 2열에 타본 적은 없고 모델 3만 타봤는데, 모델 3와 Y의 기존의 하체 세팅이 거의 비슷했던 걸 감안을 하면은 모델 Y도 2열 승차감이 아마 굉장히 떨어졌을 거거든요. 모델 3가 2열이 손에 꼽는 승차감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RWD의 2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열만큼은 좋지가 않지만 2열도 이제는 탈만하다입니다. 기존의 모델 3 2열 같은 경우에는 탈만하지가 않았거든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만약에 그게 제 차였고 누구 태운다 그러면 약간 좀 뒤에 태운 사람 미안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2열의 승차감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지금은 1열만큼은 아니지만 2열의 승차감이 기존에 비해서 크게 좋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2열의 쿠션은 1열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지만 날카롭게 들어오는 그런 충격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없고요. 다만 1열보다 2열의 방음은 조금 더 떨어지죠. 확실히 이렇게 간선도로에서 2열에 타고 쭉 가다 보면은 휠하우스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2열이 이중접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RWD 같은 경우에는 2열도 이중접합이 적용이 돼서 그것 때문에 확실히 옆에서 들어오는 그 소리가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중접합 유리 같은 경우에는 1열보다 2열의 유리가 조금 더 얇긴 합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번에 모델 Y로 FSD 달린 사양을 처음 시승을 해보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실행을 하고 오토파일럿을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에 이제 뜨죠.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빠져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방향지시등을 넣으면은 이렇게 차선을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게 되게 좋은 게, 이렇게 FSD NOA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코너에서 속도를 딱 그거에 맞게 같이 줄여주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델 Y RWD 같은 경우에는 법규 때문에 이제 차선 변경하는 게 조금 달라졌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가면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방향지시등을 넣으면은,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밑에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살짝 움직여주면은 차선을 변경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전 반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테슬라 또는 미국 차들이 이게 회전 반경이 큰 편인데,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가 되게 큰 차가 아닌데 이렇게 3차로 도로에서 저기를 지금 꽉 차게 돌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전 반경이 차 사이즈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큰 편에 속합니다. 이게 운전해서 보면은 이게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는 게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회전 반경이 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포트와 표준에 따라서 이제 가속력과 가속감의 차이가 꽤 큰데, 지금처럼 표준으로 바꾸면은, 풀 가속을 해보면은 이게 속도가 올라가는 게 한참 빠르죠. 결정적으로 그 운전자가 받는, 그러니까 기존에 테슬라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제 듀얼 모터였잖아요. 그래서 보통 판매도 그쪽에 집중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교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싱글 모터만 해도 일상으로 다니는 가속감, 이거는 표준이 아니라 컴포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고속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좋은 편인데, 이게 고속으로 좀 올라갈수록 또는 특정 속도 이전과 이하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에 비하면은 이런 승차감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일정 속도 이상의 고속이 되면은 그런 승차감이나 안정감이 좀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확 하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경험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차가 진짜 바람 소리가 되게 고르게 납니다. 보통 SUV는 승용 타입에 비해서 바람 소리가 더 크고 좀 더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프레임레스도의 크로스오버 타입 치고는 바람 소리가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나는 편이에요. 예, 이번에 테슬라 모델 Y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모델 Y는 기존에 시승했던 모델 Y의 단순히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부분이 꽤 많죠. 하드웨어적으로.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터리나 하체의 세팅에서 차이가 꽤 크고요. 이 하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기존의 테슬라가 이제 장단점이 좀 뚜렷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형태의 승차감에서 좀 약점을 보였는데, 특히 모델 Y가. 근데 RWD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점,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모델 Y 사는 거를 좀 승차감 때문에 망설였다, 그런 분들한테는 고민의 시간을 좀 덜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존에 비해서 좋아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뭐 대략 비슷한 뭐 사이즈의 이런 전기차들 있잖아요. 와 비교해도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는, 또는 비슷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가격이나 구성으로 보면은 아이오닉 5 2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차 비교해도 이런 이제 최소 1열에서의 승차감은 대략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테슬라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뚜렷했는데, 모델 Y RWD는 단점은 기존에 비해서 최소화하고 장점을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배터리 때문에 장단점이 더 뚜렷합니다. 뭐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인산철 배터리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리튬 이온에 비해서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결정적으로 낮은 기온에서 배터리가 성능이 확 떨어진다거나, 또는 출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팔렸던 그 싱글 모터에 비해서 이 차가 또 출력이 좀 낮죠, 모터에.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고, 또 무겁습니다. 근데 또 장점도 있어요. 이게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3원계에 비해서 배터리 화재날 때 그런 위험이 더 적고, 또는 충전도 100%까지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신경을 좀 덜 써도 되죠. 물론 또 배터리 충전 속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0인데 이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최대 170kW니까 거기서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가장 큰 역시 무기는 이게 가격이라서, 차라는 공산품이 또 가격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모델 Y RWD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5,699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계약도 되게 많이 됐고,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장점이 생긴 게 전체 상품성에서 꽤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초음파 센서가 빠진 거는 아무래도 좀 단점이죠. 그게 이제 최대한 원가를 줄이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유턴할 때 이 정도로 남는 거는 좀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저 레인저 랩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회전 반경이 커요. 그래서 앞쪽에 센서가 빠진 거는 단점이긴 하죠. 결정적으로 요즘에 전기차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테슬라가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가격을 막 되게 많이 올렸잖아요. 막 진짜 자고 일어나면은 가격이 달라질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막 뛰었는데, 그런 이후의 상황에서 상하이산 모델 Y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5,699만 원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이 차가 결정적으로 또 최근에 다른 브랜드도 시차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델 Y RWD에 5,699만 원이 좀 싸게, 또는 좋은 가격으로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산철 배터리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가 만약에 좀 급가속이나 최고 속도로 계속 달리잖아요. 그럼 보통은 그래도 속도가 더는 안 올라가도 최고 속도는 대략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계속 달리면은 최고 속도에서 속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배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가속이 컴포트와 표준에 따라서 ESC의 세팅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표준으로 똑같은 코너를 내리막으로 달렸을 때보다 뭔가 좀 더 마일드하게 제어가 들어오네요. 예, 이로써 테슬라 모델 Y RWD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